자, 이번 시간에는 펜 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펜 툴은요, 언제 사용을 하냐면, 우리가 선택 툴을 이용해서 선택을 했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저는 지금 일랩티컬 마키 툴로 되어 있는데, 얘를 꾹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른 옵션들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이 나뭇잎 모양을 잘라내고 싶어요. 그러면 뭐 프리핸드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여기서 원하시는 타입을 선정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죠? 잘라낸다 라고 했었죠. 자, 근데 이거는 보시면 이렇게 직선으로 혹은 프리핸드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정교하게 작업을 할 때에는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양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그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정교하게 그린 모양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펜 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조금 더 쉽고 그리고 구체적이고 좀 자세하게 그릴 수 있는 도구가 바로 펜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제가 빠르게 찍어서 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보면 지금 그죠? 이렇게 완벽하게 이런 모양으로 따지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펜 툴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펜 툴은요, 왼쪽에 도구 모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펜촉처럼 생긴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가 아니라면은 얘를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서 꾹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하얀색 화살표가 되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꾹 누르셔서 펜 툴로 바꿔줍니다. 자, 펜 툴. 펜 툴은 우리가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만큼 그리는 것도 그렇게 조금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기서가 저희가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 메뉴에서 U 누르신 다음에 A4 크기로 설정하겠습니다. 위에서 프린트 메뉴에서 여기 A4를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에서 가로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가로 클릭하신 다음에 크리에이트 해주시면 A4 용지 크기 사이즈의 작업 영역 생겨지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펜 툴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툴 왼쪽에서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펜 툴 클릭하신 다음에요. 자, 펜 툴은 직선과 그리고 곡선 두 가지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처음에 직선을 그리는 방법은요. 맨 처음에 시작 지점을 점을 찍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점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다른 지점에서 그죠? 내가 원하는 지점에 맞춰서 또 한번 클릭해 주시면 자, 이렇게 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점과 점을 찍으면 그 점과 점을 잇는 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클릭 해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직선이 생기게 되죠. 자, 이 펜 툴은요,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클릭해서 내가 처음 지정한 요 지점에다 마우스 커서를 대면은 마우스 커서 옆에 이렇게 원이 생기게 되죠. 자, 이거는 이제 이 도형이 이 선이 닫힌 도형으로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지점을 다시 클릭하시면은요, 이런 모양의 도형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클릭 해줍니다. 자, 근데 갑자기 이렇게 얘를 그리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렸던 애가 사라졌어요. 그죠? 그런데 오른쪽에 레이어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레이어가 두 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펜 툴은요, 일단은 우리가 커브라고 하는 저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선에다가 두께 값을 주지 않으면은요,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두께 값을 줘야 돼요. 자, 두께 값을 주는 방법은요, 지금 펜 툴을 사용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 자, 우리 상단에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뭐 마스크 셀렉션이라고 있고요. 필, 그리고 스트로크 해서 이 선의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필은 아까 우리 이렇게 도형 만들었죠? 그래서 이 도형의 면 색상을 우리가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색상을 지정하는 거고요. 자, 스트로크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고 0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바로 선 두께 값 조정을 할 수가 있는 박스예요. 그래서 자, 요 박스를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선 스타일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선 스타일에서요, 위드 값, 두 번째 줄에 있죠? 위드 값을요, 우리 1 입력하고 엔터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선 두께가 이렇게 적용이 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창을 눌러주면 이렇게 닫아지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찍고 하면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어떤 도형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요, 이번에 위에 있는 필 있죠? 필 옆에 요 박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색상 선택을 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돼요. 여기 보시면 스와치, 컬러, 그리고 그라디언트 이렇게 세 가지 탭이 있는데요. 스와치는 우리가 수채화 물감이나 이런 거 사용할 때 미리 팔레트에다가 여러 가지 물감들을 짜 놓죠. 그래서 이렇게 굳혀 놓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의 색상들을 미리 이렇게 한 칸 한 칸씩 만들어 놓고서 여기서 우리가 골라 쓰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레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회색빛 색상만 이렇게 있는데요. 검정색, 회색, 흰색 이렇게 세 가지 색상만 있는데요. 자, 이 그레이라고 적혀 있는 박스를 클릭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팔레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색상이 있는 색을 고르겠다. 그러면 컬러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색상이 있는 팔레트로 변경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박스를 클릭해서 그라디언트 누르시면 이렇게 그라디언트 모양의 팔레트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펜톤에서 지정된 컬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을 이렇게 팔레트를 골라서 찍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컬러스에서 뭐 여기서 원하는 색상을 고르셔도 되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색상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는 위에 있는 컬러 탭으로 넘어갑니다. 자, 컬러 탭으로 가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색상과 그 색상에 따른 명도도 정할 수가 있고요. 그죠? 채도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나는 지금 이 화면이랑 모양이 달라요. 그러시면은요, 위에 HSL 컬러 휠 해가지고 이렇게 작은 박스가 있는데요. 자, 이 박스를 클릭하시면 요 컬러의 스타일을 다시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RGB 슬라이더로 바꾸면 이렇게 슬라이더 모양으로 그죠? 보이게 되고요. 다시 헥스 슬라이더 하면은 비슷한 모양으로 슬라이더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다음에 HSL 슬라이더, 다음 CMYK 슬라이더 해서 자, HSL과 그리고 CMYK 슬라이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쵸 변경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다음에 HSL 컬러 휠 하시면 이렇게 원형의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그쵸? 휴, 색상, 세츄레이션, 채도죠. 다음에 라이트니스, 명도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건 HSL 컬러 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에 색상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시는 색상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작업을 만약에 웹용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시면 여기 RGB 슬라이더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나는 CMYK를 그러니까 인쇄를 해야 되는 작업물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CMYK 슬라이더를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 RGB 컬러와 CMYK 컬러는 서로 표현할 수 있는 컬러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CMYK에서 RGB 컬러를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대신에 RGB 컬러는요, CMY 컬러를 포함하기 때문에 표현이 가능하나 그래도 우리 이런 식으로 CMYK 인쇄용은 CMYK를 사용하고요. 저 웹용은 RGB 컬러를 사용하시는 이런 습관도 들여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웹용이다 그러면 RGB 슬라이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단의 필 박스를 이용해서 색상을 선택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우리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패널로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이 필 눌러서 나오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스와치와 컬러 패널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에 이 객체를 클릭하고서 스와치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필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자, 필에서는 무조건 이제 면 색상이 칠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 요 스와치와 컬러 패널에서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요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원형 두 개가 서로 이렇게 겹쳐져 있죠? 자, 이거는 또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왼쪽에 도구 모음 아래쪽에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예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 어피니티 포토에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자, 앞쪽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원은요. 이 면 색상을 뜻하는 거고요. 면 색상.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 원은요. 바로 아웃라인 색상입니다. 그래서 이 커브의 색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 제가 이 오른쪽의 원을 클릭한 다음에 스와치에서 이렇게 색상을 찍으면요. 면 색상이 바뀌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뒤쪽에 있는 원을 클릭하면 이렇게 다시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선 색상을 클릭한 거예요. 이 선 색상을 제가 다시 클릭하고서 스와치에서 색상을 클릭하면은요. 자, 바뀌는데 지금 선이 너무 얇아서 안 보이죠? 그러면은 다시 여기 위쪽에 선 스타일 가셔서 자, 선 두께를 이렇게 두껍게 해주시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선 색상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죠? 마찬가지로 선 색상은 상단에 있는 이 스트로크 박스에서 여러분들 바꿔주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패널에서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요 색상을 클릭한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선 색상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면 색상과 선 색상을 서로 뒤바뀌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화살표 모양 보이시나요? 저 양옆 화살표 모양이 있는데 자, 이 양옆 화살표 모양을 누르게 되면은 면 색상과 선 색상이 서로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 색상을 뒤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경우에 많이 쓰이냐면 자, 이런 식으로 선 색상이 하얀색이 되어 있고 면 색상이 뭐 이런 색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 나는 아웃라인에다 이 색상을 주고 면은 그냥 하얗게 칠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를 서로 뒤바꾸면 이렇게 그죠?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나는 아예 이 면을 하얀 색상이 아니고 아예 없는 색상, 그러니까 투명하게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 요 면 색상 원을 클릭하신 다음에요. 왼쪽에 아주 조그맣게 보시면 빨간색 빗금 쳐져 있는 원 보이시나요? 자, 얘를 클릭하면은요.
이렇게 색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빗금이 쳐져 있는 거는 색상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상단에서 색상 바꿔줄 수 있고요. 선 두께 바꿔줄 수 있고요. 또는 요 스와치 패널, 자 컬러 패널도 마찬가지예요. 자 컬러 패널 가시면 우리 아까 여기에서 봤었던 필박스에서 봤던 컬러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여기에서는 이 모양을 어떻게 바꾸느냐? 자 요 패널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렇게 뭔가 층층층 쌓여있는 아이콘 보이시죠? 여기에서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휠 또는 슬라이더, 박스, 틴트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원형으로 하고 싶다. 그럼 원형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면에다가 색상을 부여하겠다. 그러면은 면에 해당되는 이 오른쪽 원을 먼저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 바깥쪽에 있는 위 원에 있는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자 그에 해당하는 색상으로 가게 되고요. 자 안쪽에 이 삼각형 안에 있는 이 원 있잖아요. 이 원은 말 그대로 이쪽으로 가면 이제 흰색, 이쪽은 검정색, 그래서 명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색상과 가까워지면 이렇게 채도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색상 조절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 하셔서 색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자, 또 하나 색상 또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원에 있는 이 원을 더블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더블 클릭을 하면 자 컬러 추저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창으로 컬러를 선택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그래서 이렇게 클릭 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휴 또는 RGB 슬라이더 HSL 슬라이더 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죠? 나오게 되죠? 여기서 원하시는 색상 이렇게 쭉 잡고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옆에 자, 색상들에 대한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RGB 또는 CMYK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색상 값들이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대한 이런 정보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값으로 또 우리가 이 색상이 어떤 색상인지 이런 코드를 통해서 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서 같은 색상을 찾아서 이렇게 여기다가 값을 입력해서 할 수도 있고요. 자, 또는요. 자, 제가 옆에다가 도형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제가 이렇게 빨간 색상을 입혔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여기에다가도 빨간 색상을 입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먼저 객체를 클릭한 다음에요. 객체를 클릭한 다음에 자, 옆에 요 패널에 보시면은 이렇게 스포이드 모양처럼 생긴 애가 있습니다. 그죠? 이 스포이드 모양에 있는 이 색상은요, 내가 이전에 사용했던 색상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색상을 객체를 먼저 클릭하고 그 다음에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색상 입혀 주실 수가 있죠. 자, 또는요, 스와치 패널 가보시면은요, 이렇게 리센트라고 해서 우리가 최근에 사용했던 이런 색상들이 있죠. 이런 색상들을 여기 스와치 패널에서 또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이전에 사용했던 색상 같은 것들 여러분들 찾아서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리센트도 내가 이렇게 색상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계속 쌓이다 보면 이제 나중에 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컬러 피커 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객체를 먼저 클릭한 상태에서요. 왼쪽에 보시면은요.
스포이드 모양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스포이드 모양처럼 생긴 아이콘 찾으셨죠? 자, 컬러 피커 툴이라고 되어 있죠? 단축키는 I입니다. 그래서 스포이드 모양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자, 색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어떤 색상을 선택하느냐? 지금 객체, 렉탱글이 선택이 되어 있죠. 이 렉탱글의 색상을 나는 이 색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시는 색상을 클릭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색상으로 변경이 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색상은요, 옆에, 여기, 이 원 옆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다시 자, 여기 스와치에서 얘를 막 색상을 변경을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심지어 이제 나중에 이 색상도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아까 사용했던 색상으로 다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지금 저장되어 있죠? 이 색상을 그대로 입혀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포이드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 왼쪽에 도구 모음에 있는 이 스포이드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패널에 있는 스포이드는 조금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색채를, 그러니까 색상을 저장하는 거는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자, 기능이 조금 더 달라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도구 모음에 있는 얘는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작업 영역 안에서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 영역에 있는 모든 색상은 얘가 다 복사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복사해 놓고서 다음에 무브 툴로 객체 선택한 다음에 요거 색상 입혀주시면 되는 건데요.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어떤 이미지에서 색상을 뽑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먼저 이렇게 찍은 다음에 그렇죠? 다른 이미지에 먼저 넘어가서 스포이드 툴로 찍은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죠? 그럼 이렇게 저 파일끼리 넘어가도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혀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경우 외에도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보면 예쁜 색상을 봤어요. 그럼 그 색상을 내 작업물에 하고 싶을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뭐 이미지를 똑같이 저장을 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자, 얘는 무엇이냐? 자, 이 스포이드 모양을 클릭, 드래그 하신 다음에 움직여 보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돋보기 모양으로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이 스포이드와 다른 점은요. 자, 이 그냥 모니터에 있는 이 화면에 있는 색상 전부를 얘는 복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창이 같은 화면에 보이도록 한 상태에서 스포이드를 클릭, 드래그해서 끌어서 요 화면에 있는 웹에 있는 이런 색상들까지 전부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움직이는 대로 요 스포이드 옆에 색상이 변화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여기서 이 색상, 나는 요 색상을 찍겠다. 그러면은 놓아주시면 옆에 스포이드 옆에 이렇게 저장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객체 선택하신 상태에서 요 스포이드 색상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객체에다 색을 입혀줄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펜 툴로 다시 돌아와서요. 요 사각형은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도록 하고요. 우리 아래쪽에 보시면 맨 처음 그린 커브 레이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물론 얘를 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다 보면은 선택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냥 레이어를 클릭하시면 객체가 선택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 레이어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를 클릭하신 다음에 위에 있는 요 선 두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1포인트 정도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 선도 이렇게 도형으로 만들어진 이 선도 보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 펜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직선 그릴 수가 있었죠. 자, 다시 이번에는 나는 도형이 아니라 선으로 남겨두고 싶다. 그러면 클릭, 클릭 해서 자, 이렇게 선 그렸죠? 그러면은 끝났어요. 끝나셨으면 그냥 V키를 눌러줍니다. V키는 뭐예요? 우리 무브 툴이었죠? 그래서 무브 툴로 그냥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렇게 선으로 끝나게 돼요. 자, 다시 펜 툴 사용하시려면은 펜 툴 클릭하고서요.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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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직선 그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끝내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V키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료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펜 툴은 또 곡선도 그릴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곡선은 다시 펜 툴 클릭 하고서요. 다음에 자, 처음에 시작은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점을 시작 지점을 클릭합니다.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지점을 클릭하고서 마우스에서 손을 떼지 마시고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자, 꾹 누르고 있습니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보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어때요? 곡선이 형성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내가 찍은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양옆으로 이렇게 선이 또 삐져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자, 요거를 우리가 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핸들이 삐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핸들을 조정하면서 이렇게 원하는 모양의 곡선을 내가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찍고서 놓습니다. 그 다음 지점에서 한 번 더 클릭, 드래그, 다시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해줍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요. 어때요? 이 곡선이 요 핸들의 방향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그래서 이 핸들을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곡선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또 마찬가지로 첫 번째 지점을 찍고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곡선 형태의 어떤 모양이 완성이 되죠.